보도북 칼럼. 안녕하십니까. 보도북 칼럼의 진행을 맡은 박상원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2014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45개국이 36가지 종목으로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달 100개를 목표로 본토에서 열리는 만큼 국민들의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막식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K-팝이 범아시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어 다양한 스타들이 나와서 아시안게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주요 일간지 연합보는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대해 가차없이 말해 사상 최악의 개막식이었더라고 혹평을 하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화 마지막 주자로 운동과 관계없는 사람을 성화 주자로 채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진정한 아시안게임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과거의 선수들에 대한 진정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회식에서는 핸드폰이 한동안 먹통이 되었는데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대조직위는 개회식 시작인 오후 7시부터 개회식이 끝나는 오후 10시까지 아시아드 주 경기장의 모든 무선 통신망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7분 동안 답답함에 가슴을 친 뒤 나온 해명이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통신을 차단했다는 게 조직위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VIP 신분 보호를 위해 진행된 거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다수의 피해를 끼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치적 문제가 스포츠에도 많이 개입되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감동도 존재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굴렁쇠 소년이 26년 만에 리메이크되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개회식에 등장했습니다. 이는 26년 전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냉전 이념에서 벗어나 화합을 이루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굴렁쇠는 2014년에도 인류의 화합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굴렁쇠 소녀는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개회식에 이야기가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상징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시안게임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인천 아시안게임을 추진하면서 생긴 부채가 2천억 이상이 되고 이를 2015년에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액은 2022년까지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인천 시민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향후 경기장을 운영하는 데도 비용이 듭니다. 서울종합운동장의 1년 운영 비용이 120억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천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만든 운동장을 운영하는 데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회를 안전하게 마무리하여 이와 더불어 경제적 효과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세부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바로 입장 시스템 문제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위원회는 첨단 정보통신기술 ICT, 아시안게임을 만들겠다는 구호와 달리 현장은 아날로그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축구는 전반전이 시작됐는데도 관중들은 경기를 볼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표를 끊는 방식이었습니다. 문학축구 경기장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표를 구매해도 현장에서 다시 종이표로 발급을 받아야 입장할 수 있는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 문학 야구장에서는 온라인 표를 구매한 사람에게 바코드를 제공해 바로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바코드나 QR코드로 영화관이나 놀이공원에 간편하게 입장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축구 경기장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문학 축구장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5만여 명. 14일 한국 축구 예선전 경기에만 몰린 관람객이 2만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날 수백 명의 인파가 차도를 가로질러 줄을 서 있었고 차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갈 때까지 입장하지 못한 관람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급기야 경기장 측은 직원들에게 예매 번호를 줬고 관람객들을 경기장에 입장시키는 주먹구구식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바로 우리나라의 선수 관리 문제입니다. 박태환이 출전하는 수영 200m는 오전 일찍 예선이 열리고 결선은 저녁 시간에 치러집니다. 비는 시간에는 선수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선수들을 수송하는 버스 운영에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를 마친 300여 명 선수가 한꺼번에 나와서 버스가 도착했지만 버스를 제대로 탈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박태환은 우리나라에서 따로 관리할 정도로 엄청난 성적을 내는 선수이지만 국가적으로 큰 배려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조적으로 중국의 순양은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고급 승용차를 타고 선수촌으로 향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진짜로 관리해야 할 선수들을 내팽개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연맹들은 선수들을 위한 배려보다는 자신들의 이득 챙기기가 중요시 여겨 국가적 망신을 여러 번 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연맹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선수들을 배려하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번 안현수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선수를 지켜야 하지만 연맹 자신들의 이득 챙기기로 선수를 챙기지 못하여 국가적으로 큰 손해만 보는 빙상연맹, 수영장 규격을 제대로 맞추지 않아서 선수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는 수영연맹, 스포츠 연맹들은 반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몇 일간 아시안게임은 진행될 것입니다. 게임 진행 중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지만 과거의 문제 사례를 모아 미리 피드백하지 못한 인천 아시안 조직위는 반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다음 아시안게임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박상원, 기술의 김유석이었습니다.